안녕하십니까, 브라톤입니다. 요즘 뉴스가 참 많네요. 뭐 부동산 브리핑 해야 되는데 뉴스가 너무 많아서 이것도 해야 되고, 지금 이제 연방준비위원 연방준비제도 파월 의장 임기가 내년 5월까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크리스마스 전에 아마 다음 이제 연준 의장을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을 하고 이제 상원에서 인준을 하면 이제 세워지는데, 지금 연방준비은행의 역할이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어떤 경제학자께서는 이제 앞으로 국가자본주의가 득세를 하게 되면 중앙은행이 없어질 수도 있다. 뭐 아예 없어진다기보다는 그 중앙은행의 역할이 어떤 독립기관의 역할보다는 국가가 어떤 자신들의 재정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재무부가 밀고 나가고 뒤에서 서포트하면서 금융에 대한 모든 것들을 커버치는 역할로 이렇게 움직일 것 같다라고 하면서 많은 지금 국가자본주의에 대한 이론들을 이제 새롭게 정립을 하고 있거든요. 이때에 이제 가장 핵심적으로 부상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케빈 하셋, 지금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다음 연방준비제도 의장으로 될 확률이 지금 50%가 넘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되면은 이제 금리 인하가 본격적으로 과감하게 진행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좀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제롬 파월 현 의장과 굉장히 많이 다투고 있죠. 금리 인하를 해라 하고 있기는 하지만 금리 인하를 지금 서두르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과정에서 케빈 하셋이 이제 유력한 후보. 그래서 이제 연준 역할의 변화가 감지가 되는데, 독립적인 기관으로 물가 상승과 이제 고용을 책임지던 역할에서 패권 전쟁, AI 패권 중국이랑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 행정부의 전방위적인 파트너로 국가자본주의에서 이제 재무부와 더불어 화폐 신용경제 조절대 역할을 하는 기관으로서 변화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케빈 하셋이 차기 연준 의장 유력 후보로 거론되는 이유를 한번 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긴밀한 관계와 신뢰가 구축되어 있어요. 1기 때부터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 위원장을 했으며 현재는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으로 핵심 경제 참모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가 잘 알고 신뢰할 수 있는 인물을 연준 의장에 앉히기를 원하죠. 왜냐하면은 지금 관세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오빠 법안 통과됐죠. 대규모 감세 정책. 그래서 관세, 금리나 그리고 대규모 감세가 이제 삼각 편대로 움직여야 우리가 앞에서 봤듯이 관세가 하면은 경기 침체가 오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통해서 경기 부양을 같이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인플레이션을 통하여서 국가 빚을 녹여버리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내년에 이제 지니어스 법안이 지금 강론을 다루고 있어요. 그거 한 다음에 이제 120일, 그게 최종 확정이 되면 120일이 지난 다음에 발효가 되거든요. 지니어스 법안, 그 스테이블 코인 법안 아직 통과 안 됐습니다. 그러면 이 양쪽으로 어마어마한 인플레이션을 이제 AI 쪽에다가 투자를 하면서 일으킬 겁니다. 그러면서 국가 부채를 녹여낼 거예요. 그래서 지금 빨리 자산을 소유하라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나라 언론은 약간 믿을 게 못 됩니다. 지금 AI도 이제 월가에서 구루라고 하는 사람들은 AI 투자를 훨씬 더 늘렸어요. 지금 갑자기 미국과 우리나라 그 증시가 갑자기 꺾였던 이유는 금리 때문입니다. 그 AI 버블, 이거는 하나의 금리 때문에 꺾인 것들에 대해서 변명거리로 만들어낸 거예요. 뭐 마이클 버리나 뭐 그런 사람들, 뭐 워렌 버핏도 그렇고 많은 월가의 구루들이 다 지금 AI 투자를 다 늘렸습니다. 그래서 이 통화 정책에 대한 견해가 왜 일치해야 되냐면, AI 패권 전쟁을 지금 중국이랑 벌이고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좀 천천히 가도 되면은 상관이 없는데 조금만 멈추면 뒤에서 중국이 바로 따라오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밀고 나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다? 금리 인하입니다. 그래서 현 파월은 금리 인상 기조를 공개적으로 계속해서 추구하고 있잖아요. 근데 하셋은 이것을 정면적으로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 부양을 위해 금리를 더 낮춰야 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과 기회를 같이 합니다. 왜냐? 우리가 바라야 되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감세, 관세, 금리 인하 삼각편대로 움직이지 않으면은 그 경기가 꺾이면서 미국 패권이 쓰러질 수도 있어요. 이게 굉장히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사실. 그런 것들을 일으키기 위해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약간 독불장군식으로 몰아붙이는 이유가, 그렇지 않으면 국가 경제가 이제 휘청거리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그 트럼프가 그렇게 무리를 한다면 미국의 민주당이 이렇게 조용할 리가 없죠. 영향이 없을 리가 없죠. 그래서 지금 당장이라도 금리를 인하해야 된다고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핫셋은 연준 의장 제안을 받으면 기꺼이 수락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혔고 트럼프 요구에 기꺼이 부응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케빈 핫셋이 취임을 하면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 적극적으로 금리 인하를 해서 빠르게 기준금리가 3% 미만으로 내려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빠른 것이죠. 그러면 지금보다 1.5에서 1%까지 빠르게 내리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 전문가들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금리 인하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어서 빠르게 저점을 치고 올라갈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악관과 정책적 마찰을 줄어들고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이 보다 긴밀하게 조율될 가능성이 있죠. 재정정책은 재무부에서 하고 통화정책은 연준에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둘이가 파트너십을 맺는다는 거죠. 그래서 연준의 독립성 논란을 야기할 수도 있지만 사실 연준은요 미국 국가기관은 아니에요. 사설기관입니다. 미국 은행연합체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애초부터 중앙은행 개념이랑 약간 다르기는 한데 독립성 문제가 거론이 되겠죠. 그러면 시장이 한번 크게 휘청거릴 수는 있긴 하겠지만 금리 인하 기조가 완전 굳어질 것이다. 그래서 경제 데이터 기반 인하, 핫셋은 금리 인하가 경제 지표상 타당하다고 주장하니까 인플레이션, 고용, 경제 데이터를 명문으로 금리 인하를 정당화할 겁니다. 그래서 현재 제롬 파월 의장의 임기가 내년 5월까지만 이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크리스마스 전까지 후임자를 지명을 하고 상원에서 통과가 될 게 뭐 거의 확실시 되기 때문에 통과를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장은 바로 금리 인하에 반응하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이 먼저 금리 인하에 반응을 할 거고 그 다음에 부동산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나라가 가능하겠습니까? 우리나라 뭐 금리 인하 안 하겠습니까? 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막 금리 인상을 할지도 모른다, 뭐 금리 인상할 거다라고 말을 하는 거 여러분 지금 유혹하는 거예요. 집 사지 말라고. 금리 인하로 갑니다. 미국이 이렇게 되는데 우리나라를 안 한다고? 금리 인하를 안 한다고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뭐 집값 잡느라 경기를 포기할 수가 없어요. 지금 자영업 문 닫는 게 역대 최대잖아요. 장난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금리 인하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분 케빈 핫셋 이 얼굴이 나온다. 이 얼굴을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TV에서 만약 이 얼굴이 나왔다. 연준 의장이 지명이 됐다. 금리 인하가 되겠구나. 그러면 여러분들 그때라도 빨리 자산시장에 참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응원합니다. 브라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